내 모든 상식 이내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녀의 성을 언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은 이름을 변경하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례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볼까요? 이 사례는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우선 A 여는 있잖아요. B 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자녀를 놓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B 남이 양육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A 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신만의 힘에 의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상황이다. 그런데 A 여가 이제 C 남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 남은 A 여의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을 해오는 상태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A 여 혹은 그 자녀들이 이 B 남자의 성씨로 되어 있는 자녀의 성을 이제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의 변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친양자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성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의 변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이 C남이 친양자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이 자녀들을 입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양자가 아닙니다. 그냥 양자는 성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양자만 가능을 한데, 어쨌든 지금부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의 변경 방법하고 친양자 입양에 의한 성의 변경 방법,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과 본에 대한 기본을 규정한 것은 민법 871조입니다. 민법 871조는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자의 복리를 위한 성의 변경은 871조 6항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그러면 1항부터 5항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성과 본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부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인데, 다만 부모가 혼인을 하던 시기, 그 시기에 혼인신고 시에 둘이가 합의해서 우리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르게 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후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871조의 1항은 이 성과 본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기본되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부가, 즉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이럴 경우에는 모의 성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게 규정되어 있고,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의 경우라는 게 있는데, 이 인지라는 것은 혼인 외의 자가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아버지가 얘는 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얘는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자에게 이 아이는 나의 자녀가 맞다 라는 의사표시를 인지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성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2항부터 5항까지는 아주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데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6항을 이제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이 2항부터 5항의 어떤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요 조항이 없을 때는 아까와 같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성과 본을 변경시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6항이 있기 때문에 이 항을 근거로 이제 성을 변경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제 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요. 요럴 경우에는 누가 청구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그 자녀들이 스스로 이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또는입니다. 그래서 혹은 혹은 자녀들이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성을 바꿔라 이렇게는 안 해요. 이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 비율은 과거에는 83%, 85% 이랬는데 지금은 한 75% 전후에서 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을 변경을 어떨 때는 가능했고 어떨 때는 가능하지 않았는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경을 하라라고 정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성을 바꾸고 싶다라는 기호나 어떤 그러한 호기심 또는 선호 이런 걸 가지고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냥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변경하고 싶어 이런 걸로는 성의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성을 변경을 해라 라고 결정해 주는가 하면 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상태 그대로 갈 경우에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이 있겠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갖는 어떤 불편함, 불이익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을 변경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서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을 변경했을 때 이 자녀가 갖는 불이익 요거 이 두 불이익을 비교를 해서 형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성을 그냥 뒀을 때의 불이익하고 바꿨을 때의 불이익을 서로 비교 형량해서 그래서 이 자녀의 복지를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성의 변경을 여부를 허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좀 추상적이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과 변경을 허용한 사례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앞의 사례하고 연결됩니다. 자, 앞의 사례는 A여가 B남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근데 B남은 자녀 양육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A여가 이제 C남하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C남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에 친부를 전혀 만난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 얼굴조차 잘 기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계부를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잘 따르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 계부가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자녀들이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이 계부의 성과 자신들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어떡할까 이런 어떤 걱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그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교우 관계나 학교 생활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성을 변경했을 때에 어리니까 아주 어리니까 사회관계도 적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성을 변경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적은데 지금처럼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얻는 이익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이 성과 본 변경을 허용한 이런 사례입니다. 자, 요런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제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면 성과 본 변경이 이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성과 본 변경이 거부된 사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자녀는 벌써 성년이에요. 만 22세라서 벌써 성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할 때까지 이 자녀는 아버지와 부녀관계로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부모가 이혼 전이더라도 이 성년이면 아까 전에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을 변경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그런 어떤 성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 성 변경을 지나치게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를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통해서 이 자녀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학력, 교우 관계 형성, 또 인격의 동일성,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이 성을 바꿈으로써 타인에게 지나치게 왜 성을 바꿨지? 라는 호기심과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에 오히려 성을 바꾸는 것이 이 자녀의 복리에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판결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과 본을 변경시켜주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판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정도가 되면 성을 변경시켜 주겠구나 라는 어떤 기준을 이제 머릿속에 개념적으로나마 가시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아까 전에처럼 자의 복리를 위한 그런 경우, 혹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성과 본을 시인함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고 이제 두 번째인데, 요거는 민법 908조의 2라는 파트에 있습니다. 요거는 친양자라는 경우인데요. 일반 양자하고는 달라요. 자, 일반 양자는요,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양자는 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 양자는 뭔가 하면 양부와 양모가 다시 생기는 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양자가 되면 양부와 양모가 다시 생겨요. 그런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 양부와 양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부와 친모는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여기서 이 일반 양자는요, 이 친권만 다르고요, 다른 모든 관계는 다 여전히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친부, 친모가 사망을 하면 자녀가 상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친부, 친모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인척관계, 혈족관계는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친부, 친모는 그대로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순위가 되면, 상속 순위가 되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부양모는 바로 친부 친모와 동일한 어떤 형태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양자는 부모가 두 쌍이 생기는 겁니다. 친부 친모하고 양부 양모 이렇게 해서 두 쌍이 생기는 그런 형태고, 상속도 양부 양모 친부 친모 모두에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 안전망이 커집니다. 이게 이제 일반 양자인데요. 그런데 일반 양자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규정이 없어서 성과 본은 원래 친부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친양자, 이거는 뭔가 하면 친양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기존의 친부 친모와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뭐 친권 이런 것가 아니고 모든 어떤 친족 가족 관계가 종료돼요. 그래서 친부 친모하고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부 친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친양자가 되어서 가버리면 걔는 친부 친모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친양자로 간 그 애가 사망을 하더라도 친부 친모는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친양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양자라는 기록을 이 미성년자는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양자는 완전히 다른 집의 아이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친양자는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의 어떤 친양자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과거의 친부 친모의 성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양부 양모의 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사례에서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을 바꾸는 그런 절차를 따라도 되고요. 두 번째는 시남 있죠. 이 시남이 이 애를 그냥 친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자동으로 이 애는 그 시남의 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양자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미성년자여야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친양자의 기준을 15세까지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미성년자면 친양자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인데 친양자를 하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라고 하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친양자인 경우에는 완전히 그 집의 아들, 딸로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집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아까처럼 이 A여하고 C남이 결혼했다, 그래서 뭐 일정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A여는 그야말로 친모잖아요. 자기가 애가 둘이 있는데 그야말로 친모죠. 그러면은 C남은 어떻게 하느냐, 친양자의 경우 보니까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남은 기존의 A여는 이미 친모니까 공동으로 입양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친모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1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인데 그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사례에서 C남은 단독으로 1년 이상 혼인했다면, 혼인 중인 경우라면 단독으로 그 A여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 친양자일 경우에는 그 부나 모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자녀, A여의 자녀는 C남의 성격을, 성과 본을 바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처럼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런 경우가 어렵다면 C남이
친양자로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그러면 성을 자동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해 보면 B남이 그래 너는 친양자로 C남한테 가라 라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가 쉽게 동의를 해주겠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라고 하면 지금처럼 친생 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 안 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생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양육을 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않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친생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된다는 이 규정 없이 바로 가정법원이 이 입양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양자일 경우에는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사례 다시 얘기하면 이 B남이 양육도 안 하고 애들 면접 교습에서 와서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라면 친양자일 경우에는 이 친생 부모의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이라는 이 규정은 무시하고 이 가정법원이 일방적으로 이 친양자의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13세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법정 대리인이 직접 대리해서 이걸 진행하느냐 안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에서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